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천호역 근처입니다. 제가 잠실역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시간이 저녁 8시 23분 정도 됐습니다. 자, 힘차게 출발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제가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7월 13일 피격과 관련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암살 시도 12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2건 안에는 실제 암살이 이루어진 그 케이스가 4건인데요. 자, 그 4건은 바로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테쿰스의 저주는 그 4건의 암살이 완료된 그 성공된 케이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그 사건 중에서 병으로 죽었던, 병사했던 건이 또 추가로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지난 이틀 전인 7월 13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자 현재 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치열한 대선 경합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틀 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의 피격과 관련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암살이 시도됐던 총 12건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12건 안에는 실제 암살이 이루어진 4건이 있는데요. 그 4건은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되고, 테쿰스의 저주는 그 4건의 총기 암살 4건뿐만 아니라 임기 중에 병으로 사망했던 3건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로 인한 암살 4건과 병으로 인해서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한 3건을 합하면 총 7건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었던 사건, 이른바 테쿰스의 저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12명에 대한 암살 시도를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 4건은 실제 암살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그건 바로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되고, 또 그것 말고도 병으로 사망했던 병사, 그래서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병사했던 사건이 또 3건이 있습니다. 그걸 합하게 되면 총기 피격으로 인한 암살 4건과 병으로 인한 3건 합하면 총 7건이 바로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이 됩니다. 자, 그 테쿰스의 저주는 좀 이따 개념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암살이 시도됐던 12건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테쿰스의 저주를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강동구청역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살 시도됐었던 12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1835년 1월 30일에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장례식이 열려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도장공 출신, 페인트를 바르는 사람을 도장공이라고 하죠. 도장공 출신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는데 운 좋게 살아났습니다.
자, 그분이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서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미영 전쟁 1812년부터 1815년 초까지 약 2년 반 정도 전개된 미영 전쟁에서 남부 전선인 뉴올리언즈 전투의 승리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자, 뉴올리언즈 전투는 미영 전쟁의 가장 큰 격전지였는데요. 그 실제 미영 전쟁이 1814년 12월 24일에 겐트 조약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 간의 종전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투 현장에 제대로 통신이 전달이 안 돼서 전투가 벌어진 게 대표적인 게 1815년 1월 8일에 바로 뉴올리언즈 전투인데요. 자, 그 전투에서 영국군은 무려 2034명이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요. 그에 반해서 미국군은 70여 명의 사상자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영국을 압도적으로 괴멸시켰던 전투가 바로 뉴올리언즈 전투입니다. 자, 그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 바로 앤드루 잭슨이고, 그분이 나중에 1828년에 미국의 제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미국 달러 지폐 중에서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을 제7대 미국 대통령으로 대통령 임기를 8년을 했는데요. 임기 후반이었던 1835년 1월 30일에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어떤 장례식이 열렸는데, 그곳에 참석했던 현직 대통령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도장공 출신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는데 운 좋게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 그게 미국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총격을 받은 피격된 12명 중에 첫 번째 인물,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너무나도 유명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남북의 분열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뤄낸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명실공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인데요. 이분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고, 남북전쟁이 언제 끝났냐면 1865년 4월 9일에 남부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한 게 1865년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남부군의 추종자가 북군의 승리를 증오해가지고 그 당시 북부군의 승리로 이끌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암살을 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 부부와 그 북군의 총사령관을 지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부부가 함께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을 하기 위해서 포드 극장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였습니다. 이름이 존 윌키스 부스라는 연극 배우인데요. 이 사람이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남군은 패배하고 북군은 승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결국은 남북전쟁에서 북군 승리의 주역이었던 현직 대통령인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북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암살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포드 극장 현장에는
링컨 대통령 부부만 왔고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암살이 됐지만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암살이 안 됐었던 거죠. 자, 그때 원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도 그 포드 극장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난 건데요. 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 부인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자녀 무슨 학교 문제 때문에 학부형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포드 극장에 가기 어렵다라고 핑계를 대고 가지 말자고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남편 그랜트 장군에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남편이 그걸 수용을 해서 결국은 그랜트 장군 부부는 포드 극장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여기서 시사점, 그래서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 부부만 그 연극 관람을 하다가 그 극장의 연극 배우인 존 윌키스 부스라는 연극 배우가 링컨 대통령을 머리 뒤통수 쪽에서 권총으로 사격을 해가지고 그게 1865년 4월 14일 밤 10시 반 정도였는데요. 다음 날인 4월 15일 아침 7시에 사망이 됐습니다. 자, 그게 피격됐던 역대 대통령 두 번째 케이스로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승리가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5일 후에 피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반면에 그곳에 가지 않았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나중에 제18대 대통령으로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8년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개월 반 전에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지역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첫날 갔던 곳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그 워싱턴 DC에 가면 연방의회 의사당이 있는데요.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가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그곳에서 연방의회 의사당을 배경으로 기념 인증샷을 찍었는데요.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자, 그곳에 바로 즉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과 바로 앞에 있는 연못, 그 사이에 바로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기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마상. 자, 기마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자, 그 기마상은 바로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고, 또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승리를 이루었던 북군의 총사령관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기마상이 바로 대통령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 복장으로 말을 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시스 그랜트 18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8년 임기는 대통령은 제대로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는 평가는 못 받습니다. 반면에 남북전쟁에서 현직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제16대 대통령을 잘 보좌해가지고 북군의 승리를 가져온 북군의 총사령관으로서는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마상이 북군의 총사령관 복장으로 기마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고요. 또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총 중에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부인 말을 듣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제18대 대통령이 된 거고,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그 기마상까지 세워진 인물이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 제18대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그러게 돌아가셨지만 율리시스 그랜트는 생존해 가지고 미국의 18대 대통령까지 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피격됐던 세 번째 인물이 바로 또 링컨 대통령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테쿰세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테쿰세의 저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이 바로 테쿰세의 저주입니다. 자,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바로 1813년 9월 5일 캐나다 온타리오호의 그 전투, 테임즈 전투에서 그 당시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테쿰세가 저주의 말을 퍼부은 것에서 기원이 됩니다. 그게 테쿰세의 저주인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테쿰세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 중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총기 사고로 총격을 받아서 사망했던 인물이 4명이고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또 3명입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테쿰세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테쿰세의 저주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총격을 받아가지고 총격을 받은 대통령이 12명인데요. 그 중에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격을 당한 12명을 지금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 총격받은 링컨 대통령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총격받은 사람이 피격된 인물이 1881년 7월 2일입니다. 1881년 7월 2일에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인데요. 자, 이분은 어디에서 피격이 됐냐면 워싱턴 DC 기차역에서 모교인 대학교, 제 기억으로는 윌리엄스 대학인가 깁니다. 그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모교인 윌리엄스 대학으로 모교 방문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의 기차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가 그 당시에 암살범 찰스 가토의 총을 맞고,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찰스 가토라는 암살범이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를 사살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제임스 가필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 프랑스 공사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외교관이죠. 미국의 외교관 자리 중에 프랑스 공사, 지금으로 치면 프랑스 대사죠. 주 프랑스 미국 대사죠. 주 프랑스 미국 대사. 프랑스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 자리. 그 당시에는 파리 공사라고 합니다. 파리 공사. 그 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자기가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총으로 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원래 대통령에 당선되는 선거운동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자력으로 당선되기가 어려워서 그 당시에 뉴욕주에서 실세 역할을 했던 백전노장의 정치구단 어떤 인물의 그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세력들에게 한 자리씩 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제임스 가필드 후보를 지원했기 때문에 제임스 가필드가 제20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문제는 당선되고 나서는 입을 확 씻어버렸습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관직을 주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거고요. 대표적으로 바로 암살범 찰스 가토가 파리 공사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자기가 가필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를 했는데 이 정도 자리는 요구할 수 있지 않냐라고 요구했는데, 가필드 대통령이 거절하니까 바로 1881년 7월 2일에 가필드 대통령을 워싱턴 DC 열차역에서 사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사하진 않고 2달 정도 치료를 받다가 9월 달에 사망했으니까 임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피격이 되고, 그로부터 2달 투병 생활하다 죽었으니까 결국 병상에서 임기 수행 포함해서 대통령 임기 4년 중에 6개월밖에 수행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고요. 자, 그런데 그분이 2달 동안 투병 생활할 때 대통령 주치의가 총알을 빼내기 위해서 총알을 찾았는데 찾고자 노력을 했는데 결국 총알이 박힌 자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알을 빼내질 못한 거죠. 총알에 박힌 위치 자체를 그 당시 의료 기술로는 그랬었답니다. 요즘은 엑스레이, CT 촬영하면 바로 총알이 박힌 위치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1881년 당시의 의료 기술로는 총알의 위치를, 박힌 위치를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총알 제거 수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병 생활 2개월 만에 1881년 9월에 임기 6개월 만에 사망을 한 분이 피격 사건 세 번째 주인공인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고요. 또 테쿰스의 저주와도 관련이 됩니다. 테쿰스의 저주. 그 다음에 네 번째 피격된 인물이 바로 1901년 9월 6일에 피격된 바로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자,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미국 제국주의의 시작을 열었던 인물이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요. 자, 다 잘 아시다시피 제국주의라는 것은 해외에다가 식민지를 개척해 가지고 그 식민지에서 뭐 다양한 자원을 착취해 가지고 자기 나라를 부강시키는 거, 그런 걸 제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식민지 개척을 하는 그러한 국가들, 자국이 종주국이 되고 개척한 식민지들을 종속된 나라로 삼아 가지고 천연자원 등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제국주의고, 그게 1800년대 즉 19세기가 제국주의의 전성기였는데요. 자, 그때 미국의 제국주의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국의 45명의 대통령 중에 피격된 대통령 12명 중에서 네 번째 대통령이 바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자, 왜 이분이 미국의 제국주의를 열었던 인물로 평가가 되냐면, 바로 미서전쟁,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을 미서전쟁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을, 우리가 스페인어를 서바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자 음자 표기로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하고 스페인어를 서바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페인 할 때 서바나 할 때 서 해서 미국 미 해서 미서 전쟁이 바로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인데요. 미서 전쟁이 1898년에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고 스페인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식민지 중에서 필리핀, 괌,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를 미국이 이제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필리핀은 원래 스페인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스페인에게 2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강탈을 했습니다. 그 넓은 스페인 땅을 필리핀 땅을 불과 2천만 원이라는 2천만 달러라는 헐값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바로 1898년 미서 전쟁에서 미국이 스페인을 꺾고 승리함으로써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필리핀, 괌, 그 다음에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를 미국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절에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미국 제국주의의 시작을 열었던 대통령으로 평가합니다. 자, 이 대통령이 피격 사건 네 번째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1901년 9월 6일 날, 그러니까 재선 임기가 시작되고 약 한 6개월 된 시점이었는데요. 1901년 9월 6일에 뉴욕주 북쪽에 있는 버팔로에서 전미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거기에 가가지고 이분은 어디를 가면은 그 군중들과 악수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던 도중에 스페인 출신의 아나키스트 고시, 이름이 촐고시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아나키스트 촐고시라는 무정부주의자의 총을 가슴에 맞고 사망이 됐습니다. 자, 왜 그 스페인 출신의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촐고시가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사살을 했냐면 바로 그 사살 시점보다 3년 앞선 1898년에 미서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스페인이 패배를 해버리니까 결국 모국인 스페인이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바로 미서 전쟁 승리의 주역이었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을 1901년 9월 6일에 뉴욕주 버팔로에서 사살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피격 사건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그 피격이 되고 나서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대통령이 되는 순간입니다. 42세의 나이에 부통령 지위에서 사망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직위를 승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계한 대통령인데요. 최연소 대통령 42살이 되는데 나중에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당선된 대통령으로 최연소죠. 43세 당선된 대통령으로서는 최연소가 43세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고요. 반면에 승계 대통령의 권리 요구에 따라서 승계 대통령 최연소는 42세에 승계한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자,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피격된 다섯 번째 케이스인데요. 자, 이분은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1901년 9월 6일에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이분이 테디베어 곰인형 아시죠? 곰인형 테디베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워낙 자연보호 이런 동물 사랑, 그래서 그런 게 투철하다 보니까 미국의 수많은 곳에 국립공원을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곰 사냥을 갔었는데요.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입니다. 자, 횡단보도 건너야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건넌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파란불이 바뀌어가지고요. 자, 여기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그 어느 날 곰 사냥을 하러 산에 갔는데 큰 곰은 없고 아기 곰만 있었습니다. 아기 곰만. 그래서 차마 아기 곰을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냥을 포기하고 돌아왔는데요. 그걸 미국의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를
시어도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이 곰 사냥을 가가지고 어미곰이 없고 아기곰만 있으니까 자연보호 정신이 투철한, 동물사랑 정신이 투철한 현직 대통령께서 곰 사냥을 포기하고 돌아오셨다라고 크게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때 사진에 대통령 얼굴과 아기곰 얼굴을 같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어떤 인형 판매업자가 그 곰 인형에다가 루즈벨트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명인 테디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테디베어라는 이제 상표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게 불티나게 팔렸죠.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테디베어 곰 인형의 유래입니다. 그게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관련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 1901년에는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1904년에는 정식으로 대통령이 당선돼서 1909년 초까지 미국 대통령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대통령 4명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4명인데요. 첫 번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두 번째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세 번째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상 4사람의 미국의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이분이 왜 받았냐면 바로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했는데요. 그 강화 조약을 맺은 게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포츠머즈라는 항구 도시, 그곳에서 강화 조약을 맺었고 그걸 주선했던 분이 바로 현직 미국 대통령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그 강화 조약을 통해서 일본과 러시아 간, 러일 간의 그 분쟁을 종식시켰다 해가지고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분이 우리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아실 겁니다. 1905년 을사강제 늑약 당시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일본 수상 가스라와 미국의 대통령 특사인 테프트, 이 두 사람 간에 체결된 밀약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인데요. 그거 잘 아시죠? 그건 뭐냐?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겠다. 또 반면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걸 미국이 인정하겠다. 서로 눈 감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용인하겠다. 또 반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겠다라는 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고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구이자 대통령 특사가 바로 테프트입니다. 테프트. 그래서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한 8년 정도 하고 1909년 초에 물러날 때 자기의 후계자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주역이었던 테프트를 후계자로 지명해가지고 후계자가 바로 공화당의 대통령으로 2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는 자기 친구이자 자기가 대통령을 할 때 특사까지 했던 그 테프트를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자기가 실세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당선된 27대 대통령 테프트는 그 자기를 후원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를 이제는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추천한 강요들을 임명하지도 않고 그냥 독불 장군으로 마이웨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불만을 품고 시어도 루즈벨트가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이제 다시 출마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태프트와 전직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격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선거 유세 도중에 바로 1912년 10월 14일에 바로 그 시어도 루즈벨트 전직 대통령이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총격을 받습니다. 자, 1912년 10월 14일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던 전직 대통령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총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자, 총이 가슴을 맞았습니다. 가슴을 맞았는데 죽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가슴에 총을 맞았으면 대부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자,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왜 죽지 않았냐면, 바로 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이 선거 연설을 하기 위해서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50쪽짜리의 선거 연설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여러 장이니까 빳빳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0쪽짜리 선거 연설문이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있어 가지고 총알이 가슴에 박혔지만 그 빳빳한 여러 장 종이 위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진 않고 경상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도 루즈벨트 26대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선거 유세 운동을 하다가 총격을 받았지만 중상은 피하고 경상에 그쳤는데요. 가슴에서 그래도 경상이긴 했지만 가슴에서 피가 나는데도 선거 유세 운동을 멈추지 않고 90분 동안의 선거 연설을 다 마치고 하단 연단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총알 하나로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살았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총알 하나로 나를 죽일 수는 없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국의 중북부 지방에 있는 5대5 중에 하나인 5대5 근처 위스콘신주 밀워키, 그 맥주 밀러 맥주의 본고장이죠. 밀러 맥주의 본고장이 위스콘신주의 밀워키 지역인데요. 자, 그래서 그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그렇게 총격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그 연설문 50쪽짜리 그게 양복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고 그 위에 총알이 박히는 바람에 중상은 피하고 경상에 그쳐서 피가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총 90분 연설을 마쳤었습니다. 그거 들으시니까 생각나시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지금 현재 시각입니다. 현재 시각이 미국 시각으로도 미국이 한국보다 14시간 정도 늦는데요. 미국 동부 기준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시간이 14시간 정도 늦는데요. 현재 한국 시각이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저녁 한 9시 정도 됐으니까 미국은 7월 15일 월요일 아침 한 7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지금 가 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있는데요. 그곳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총격을 받아가지고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이 돼서 피가 흐르는데도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면서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미국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는데요. 그분이 총격을 당했던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중북부에 있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현재 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부터 112년 전인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됐던 연도이기도 합니다. 1912년 10월 14일에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현직 대통령인 태프트 27대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에서 겨루기 위해서 그 유세를 하던 도중에 가슴에 총을 맞았지만 그 빳빳한 종이가 들어 있어서 중상을 피하고 경상에 그쳐서 연설 90분을 다 마무리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직후에 지금 전당대에 가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거의 도착했는데요. 그쪽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대 대통령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달인 1912년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당선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지금 상황이 전직 대통령인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현직 대통령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간에 치열한 경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누가 이길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와 현직 대통령이었던 27대 대통령 태프트 간에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걷고 있고요. 어제 촬영을 했던 그곳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7월 15일까지 무려 22년 4개월 15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고요. 42.19km를 101회 완주하는 저의 마라톤 인생의 훈련장입니다. 자,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했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촬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을 내려놓고 촬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호의 풍경입니다. 동호 남쪽 조깅로를 따라 30층 정도 되는 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들이 쭉 도열해 있고요. 저기 불빛이 현란한 곳, 저곳이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해 주는 굴다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서쪽 방향 비추고 있는데요. 저곳이 서호입니다. 서호. 그 다음에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